뉴욕 증시, 국제금리 급등세의 우려 증폭, 나스닥 1.6% 하락 마감. 뉴욕 증시는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세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409.94포인트, 0.96% 내린 42,514.9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3.78포인트, 0.92% 낮은 5,797.4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96.48포인트, 1.6% 떨어진 18,276.65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도 0.79% 밀렸습니다. 이날 시장은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세에 눌려 등반 하락세로 출발한 뒤 낙폭을 계속 확대했습니다. 다우지수는 9월 초 이후 한 달여 만에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3거래 연속 하락한 것도 9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5거래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반락했습니다. 지난 18일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잇따라 새로운 고점을 찍으며 마감한 지 단 3거래일 만입니다. 10월이 변동성으로 악명 높은 달이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날 장중에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5.4bp 더 오른 4.26%까지 치솟으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달 들어서만 44bp 이상 급등했습니다. 달러 지수도 전날보다 0.49포인트 더 높은 104.57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지난 7월 말 이후 3개월 내 최고 수준입니다. 이날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의 4.25%에서 3.75%로 50bp 인하했습니다. BOC는 지난 6월부터 4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25bp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4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앞선 3번의 금리 인하 폭은 모두 25bp였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10월에 베이직북을 통해 지난 9월 이후 12개 관할 지역 가운데 2개 지역만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 지역에서 물가가 약간 또는 완만하게 상승했으며 절반 이상 지역에서 고용이 약간 또는 완만하게 증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베이직북은 통상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험위원회 정례회의를 2주 앞두고 발표됩니다. 이날 나온 경제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에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연율 384만 채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 10월 이후 14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9월의 기존 주택 중간가는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한 40만 4,5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주택 중간가는 연간 기준으로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 주가는 뜻하지 않은 악재에 전일 대비 5.16%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징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의 10개 주에서 사망자 1명과 입원 환자 10명 등 49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된 대장균 감염 사태의 원인이 맥도날드 버거로 확인됐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세계 1위 종합음료 기업 코카콜라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내놓고도 주가가 2.07% 밀렸습니다. 글로벌 3대 신탁은행 노던 트러스트는 조정 후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강력한 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7.202% 급등했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에 포문을 연 테슬라 주가는 장중에 1.98% 뒷걸음질 쳤으나 장 마감 후 실적 보고서를 공개하고 시간외 거래에서 8%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빅테크 그룹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구성 종목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외에도 엔비디아가 2.81%, 마이크로소프트가 0.68%, 애플이 2.16%,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1.43%, 아마존이 2.63%,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3.15% 모두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 부동산이 1.2%, 유틸리티가 1.01%, 단 2개 종목만이 오르고 필수소비재가 0.12%, 임의소비재가 1.82%,
에너지가 0.48%, 금융이 0.12%, 헬스케어가 0.46%, 산업재가 0.3%, 소재가 0.35%, 테크놀로지가 1.68%, 통신 서비스가 1.37%, 9개 업종을 모두 하락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웨스 매니지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 브렌트 슈트는 모든 것이 고금리 영향으로 보인다며 시장은 연준이 공격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펼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경제 일부는 아직 금리 상승의 영향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하면 경제 각 부문은 현실에 맞게 가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부분은 대형주라며 경기 침체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파생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툴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11월에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할 확률은 92.4%, 현 수준에서 동결할 확률은 7.6%로 반영됐습니다. 시카고 옵션거래소가 집계하는 변동성 지수는 장중에 불안 고조 기준선인 20을 넘어섰다가 마감 무렵 전장 대비 1.04포인트, 5.71% 오른 19.24로 수렴됐습니다.